오늘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 함께 지난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지침, 이 양대 지침과 관련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양대 지침은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노동개혁의 일환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법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행정입법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 노동개혁 과제입니다. 원래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서 국회 입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안에 그리고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면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서 이 양대 지침을 지난 연말까지 제정하기로 하는 것이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이 정년 60세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법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대 지침은 작년 연말까지 꼭 추진이 돼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입법이 지연이 됐고 또 한국노총이 얼마 전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양대 지침의 제정 발표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차초 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는 이 양대 지침을 전문가들과의 수많은 논의, 자문을 얻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 우리 당은 전적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정인사와 관련해서 일부 노동단체 또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례에 의해서 법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제정된 공정인사 지침은 오히려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더 강화하고 옹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쉬운 해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동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 지침을 통해서 노동시장이 더 안정되고 또 이 부당해고를 더 억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이 더 보호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지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는 금년부터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데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은 성과급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일부에서 임금 삭감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정부가 행정 입법으로 추진할 개혁은 이제 말하자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이 이제
노동계와 또 사용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잘 뿌리를 내려서 노동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근로자들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 정부와 또 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지침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취지, 목표 이런 것을 우리 노동 현장 사용자와 근로자들에게 잘 교육을 함으로써 이 지침이 의도한 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금요일 날 취업규칙 변경 지침, 그다음에 공정인사 지침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오늘 전국 지방노동관세장 회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자리가 어려운 것은 소위 노동시장의 핵심 규율인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관계가 불확실해서 기업들이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용역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중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에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핵심 규율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노사정은 지난 9월에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5대 입법과 2대 지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2대 지침을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현장에 협의를 거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우리가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노사는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법에 노사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노사가 이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반영을 할 때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의 대법원의 판례, 그 다음에 고령자 고용처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해서 법과 판례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정년 60세 하에서 성실한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고용의 나침판 역할을 저희들은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계약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년에 13,000건 이상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다퉈지고 있고 또 당사자끼리 갈등 겪는 사건까지 합치면 수만 건이 회고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능력에 따라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과 임금을 주고 또 능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하고 그런 어떤 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투고 있는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관련해서는 그간 대법원에서 또 다양한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기준과 절차,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대상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소위 현저하게 업무 능력이 떨어진 경우,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부담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한정을 했고 또 그런 경우에도 교육을 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또 교육을 해서도 업무 능력이 향상이 안 되면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등의 모든 회피 노력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준 절차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너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근로기준법,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집행하는 행정 해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의 판결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대상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쉬운 해고, 일부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드린 겁니다. 더불어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근로기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의 해석 지침을 만든 것으로 행정부가 해야 될 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성실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이에 편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취업규칙 지침을 갖고 쉬운 임금 삭감을 가능하게 한다. 쉬운 임금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4년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함과 동시에 연금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의 개편, 직무성과급 도입,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노사정이 약속을 했고 여야가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두고 쉬운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사실 호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정인사 지침도 법과 판례를 토대로 그것을 구체화해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 공정인사 지침에 근거해서 만약 해고를 하더라도 그의 불만이 있으면 진호위, 중노위, 그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인사 지침에 따랐다고 해서 공정인사 지침에 의한 해고가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것이냐, 쉬운 해고가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는 노총과 민주당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예, 저는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도 했고 정년 60세법 대표 발의자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임금 삭감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당시에 야당 의원들도 법안 심의할 때 정년 연장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00% 동의했습니다. 그것을 법문구를 임금 체계 개편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정년이 늘어나는데 임금을 안 줄일 수가 있냐 하는 데 대해서는 100% 공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쉬운 해고와 관련해서 저는 이 노동조합에서 좀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어서 좀 쉽게 해고되지 않냐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가 기준을 노사가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만큼 노조 전임을 하고 나서 업무에 복귀했을 때는 그만큼 업무 적응 기간 이런 것도 감안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노조 일로 인해서 일을 잘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달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취업규칙 변경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지침이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모든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노조가 정말 알박기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남용을 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만들어서 경영계에 요구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정부가 인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지침이 우리 현장에서 다수로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